할머니, 괜찮아요.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새벽 5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청소부 순이 119를 부르고 핫팩을 드리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순이도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순이의 낡은 목걸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빌딩 사이를 휘몰아쳤어요. 이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54살 빌딩 청소부. 이게 제 직업입니다. 반지하 방은 추웠어요. 보일러를 아껴 쓰다 보니 새벽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딸 지민이가 자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수능을 봤죠. 제 전부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패딩을 입었어요. 목에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작고 낡은 명찰 목걸이였어요.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4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아프면 안 됐으니까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을요. 제 기억은 30년 전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24살이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나이가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거든요. 집은 어디예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가족은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강물에 빠졌다가 구조됐대요. 하지만 어떻게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에 이 목걸이를 쥐고 있었대요. 꽉 쥐고 있어서 빼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가족이 찾으러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순수하고 희망찬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24살의 고아원이라니 우스웠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거기서 2년을 살았습니다. 26살의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처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죠. 1년 후 딸 지민이가 태어났어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기억은 없어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민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어요. 빌딩 청소,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지민이 학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제 딸만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랐어요. 제가 못 가본 길을 딸은 가길 원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새벽 첫 차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또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요. 30년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흐려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것일까요? 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것일까요? 왜 제가 이걸 쥐고 있었을까요? 강물에 빠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30년간 줄곧 궁금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누군가를 잡으려는 꿈이요. 손을 뻗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게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냥 꿈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빌딩으로 걸어갔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큰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목걸이가 옷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다시 옷 안으로 집어넣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알 수 있을까요? 제 과거를요. 이 목걸이의 주인을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죠. 기억 없이, 과거 없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민이가 있으니까요. 딸만 잘 키우면 됐어요. 유리창을 닦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순이야.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층 로비 청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닦으려고 밖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비 밖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단에 누워 계셨어요. 몸을 웅크리고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약하게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추위에 떨고 계셨거든요. 저는 제 패딩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지만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에 핫팩을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 목에 둘러드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던 걸까요? 문득 제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었거든요. 잠깐만요, 할머니. 저는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물이 김을 내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어요. 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물을 조금씩 먹여드렸어요. 할머니가 물을 삼키며 천천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구급차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할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모르겠어요. 그냥 쓰러져 계셨어요. 구급대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없이는 치료가... 저는 망설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 출근 시간이 5시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할머니를 진찰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상사였습니다. 이순희 씨, 지금 어디예요? 출근 시간 지났어요. 목소리가 화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들어와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이 깎이겠구나. 지민이 학원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모시고 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따뜻하게 하고 수액 맞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할머니, 전 가봐야 해요. 괜찮으시죠? 네. 가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3시간 지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 설명 좀 해봐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그게 당신 일이에요? 청소가 당신 일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급 3만 원 삭감이에요. 알겠어요? 네. 3만 원. 지민이 학원비에서 빼야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요.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30년 전 제가 누군가를 도왔을까요? 이 목걸이를 쥐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를 도운 건 분명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머니 생각을 자주 했어요.
괜찮으셨을까? 집에 무사히 가셨을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2시에 퇴근해서 빌딩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할머니였어요. 그날 제가 도왔던 그 할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찾아왔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할머니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덕분에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할머니가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감사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열어보기라도 해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망설이다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손 핸드크림이 들어있었어요. 비싸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손이 거칠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손을 봤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보니 거칠고 트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할머니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밥은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저랑 같이 먹어요. 제발이요.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12월 오후였지만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메뉴판을 보셨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할머니가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과 샌드위치. 할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당신이 절 살렸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할머니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도 커피를 드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자식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봐요.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외로우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네, 많이 외로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지금은 딸이랑 둘이 살아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딸이 있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엄마네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말투가 품이 있었고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디 사세요, 할머니? 이 근처에요.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계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억이요? 3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전이요? 네. 24살 때였대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사고였어요? 강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억지로 웃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강에 빠졌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에요? 네. 한강이었어요. 11월이었죠. 저도 11월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구해줬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대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이 다치셨어요. 머리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신원을 찾지 못했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그분을 찾고 있어요. 제 아들을 구해주신 은인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이름도 몰라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죄책감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 아들이 살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강물, 11월 머리 부상. 모두 제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 미안해요. 무거운 얘기 했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자주 만나도 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과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걸어가셨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전 강물, 11월, 머리 부상, 신원 미상, 모두 저와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그 은인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느낌이 들었어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흐릿한 글씨. 혹시 이게
그 아들의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머니 생각을 자주 했어요. 30년 전 강물에 빠진 아들, 그 아들을 구한 은인,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여자. 너무 비슷했습니다. 제 이야기와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할머니.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번 그 카페에서요. 저는 기뻤어요. 네, 좋아요. 퇴근 후 카페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와요, 순희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요. 일하고 집에 가고. 저는 웃었습니다. 딸은 잘 있고요? 네, 대학 준비하느라 바빠요. 커피가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없다고 했죠? 네.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괜찮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어요. 30년 전 11월이었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물에 빠졌다가 구조됐다고요. 할머니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어느 강이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이라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대요. 정확히 언제였어요? 11월 며칠이요? 11월 15일이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에서 커피가 흘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냅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몇 번 쉬셨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괜찮아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들도 11월 15일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한강에서 빠졌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대요. 산책하다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뛰어들어서 구해줬대요. 젊은 여자분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강변으로 밀어 올렸대요. 그런데 그분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분은 물속으로 다시 빠졌대요. 강변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대가 와서 구조했대요. 두 분 다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의식이 없었고 그분도 실려갔고 정신을 차렸을 땐 새벽이었어요. 아들은 다른 병원에 있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떨었어요. 그분을 찾으려 했어요. 119에 물어봤죠. 같은 날 여성 환자가 입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원 미상이었대요. 누군지 모른다고.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상태가 위급해서 못 갔어요. 며칠 후에 다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원하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30년간 찾았어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병원 기록을 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죄책감이에요. 평생 짊어지고 사는 그분 때문에 제 아들이 살았는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그분일까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짜가 같아요. 장소도 같고 상황도 같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증거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확신할 수 없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혹시 그날 뭔가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목걸이를 생각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목걸이요? 네. 손에 쥐고 있었대요. 꽉 쥐고 있어서 어떤 목걸이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명찰 목걸이요. 낡았어요.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흐려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질 뻔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목에 걸고 다녀요. 유일한 유품이라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할머니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옷 속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앞에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혹시 뒷면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목걸이를 풀어서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목걸이를 뒤집었어요. 흐릿한 글씨를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하게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들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할머니가 목걸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것. 네, 제 아들 강민준. 이게 그 아이 명찰이에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강에 빠질 때 목에 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 아들을 구한 거예요? 네.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살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쳤어요. 제 아들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했다니. 다행이에요. 기억은 없지만 제가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할머니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요.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은인과 그 가족이요.
그날 이후 할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어요.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따뜻했고 다정했어요. 외로웠던 제게 위로가 됐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약속이 있었어요. 퇴근 후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와요, 순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12월 오후였지만 날씨가 괜찮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일이 빨리 끝났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호빵이었습니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호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손목이 보였어요.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시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시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시계 예쁘시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급하게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아, 이거요? 옛날 거예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선물 받은 건가 봐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얼버무리셨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따뜻한 목소리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변했어요. 회의는 내일로 미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어요. 계약서는 검토했어. 진행하도록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할머니 목소리 맞나요? 법무팀이랑 협의하고 내일 오전에 보고 받을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사 사장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다시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급한 전화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친구 회사 일을 좀 도와줘요. 친구요? 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회사 일이 바빠서 가끔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회의, 계약서, 법무팀. 단순히 친구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아니에요. 그냥 옛날 경험이 있어서. 할머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희 씨, 딸은 요즘 어때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 출구로 함께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춰 섰어요. 고급차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한테요. 차 뒷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이게 준비됐습니다. 그 남자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마치 기사님 같았어요. 네, 알았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저 차가 친구 차예요. 빌렸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바빠서 기사님까지 같이. 말이 어색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럼 전 이만. 할머니가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을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사시고 외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급 시계, 권위 있는 목소리, 회의, 계약서, 법무팀, 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 이게 친구 걸 빌린 거라고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실까? 정말 평범한 분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계신 걸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지민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왔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자주 만나는 할머니 때문이야? 저는 지민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요즘 할머니 얘기 자주 하잖아. 그분 괜찮으신 거 맞아? 무슨 뜻이야? 지민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 사기 많대. 특히 외로운 사람들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엄마. 너무 믿지 마. 지민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숨기시는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고급 시계, 권위 있는 목소리, 고급 세단. 친구 걸 빌렸다고 하셨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왜 신분을 숨기시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분이라는 것.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은 평소처럼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고급 시계, 권위 있는 목소리, 고급 세단, 친구 걸 빌렸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시계까지 친구 걸 빌렸을까요? 전화 목소리는요? 회의, 계약서, 법무팀. 그게 단순히 친구 도와주는 거라고요? 유리창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부자이신 걸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부자라면 왜 저 같은 청소부한테 다가오셨겠어요? 왜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겠어요?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실까? 정말 평범한 분일까?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김치, 햄. 이것으로 뭘 만들까? 엄마.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요즘 이상해.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뭐가? 엄마가 맨날 멍 때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 할머니 때문이지? 지민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요즘 할머니 얘기만 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뭐가 궁금한데? 저는 지민이를 봤습니다. 딸이지만 가끔 의지가 됐어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뭘? 모르겠어. 그냥 이상한 점들이 있어. 지민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들 수법이 그거래.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 지민아, 저는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 아니야. 진심으로 날 대해주셔. 지민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조금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소리 질러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 걱정돼서.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알아.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그래도 조심해, 엄마. 응. 저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간단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요. 지민이 말이 맞을까요? 제가 너무 쉽게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눈빛을 봤어요. 진심이었어요. 30년 동안 은인을 찾았다는 그 마음. 거짓일 리 없어요. 목걸이도 있잖아요. 할머니 아들 거라고 했던 그 목걸이. 그게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실까? 부자라면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한테 무슨 거리낌이 있으신 걸까? 밤이 깊어갔어요. 지민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낼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할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 신분을 숨기세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모습, 그게 다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조심스럽게요. 할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할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신분을 숨기세요? 제가 알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실례일 것 같아요.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일어나야 해요.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결국 뒤척이다가 잠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거대한 저택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한테 손짓하셨어요. 이리 와요, 순희 씨. 저는 다가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할머니가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소리쳐도 할머니는 점점 멀어졌어요. 저택도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서요. 깼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목걸이를 걸었어요. 할머니 아들 것이라던 그 목걸이. 만져봤습니다. 흐릿한 글씨. 언젠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도 일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때문에요. 할머니는 누구실까? 왜 저한테 다가오셨을까? 30년 동안 은인을 찾았다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걸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아요.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것. 진실이 뭔지,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저도 마음 편히 할머니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음에 꼭 물어보자. 용기 내서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 마음을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몸이 피곤했습니다. 반지하 집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지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나 봐요. 엄마 왔어? 응, 왔어.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집옷으로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민아, 뭐 먹고 싶어? 엄마, 오늘 내가 할게. 엄마 피곤해 보여. 지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착한 딸이에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엄마는 쉬어. 라면 끓일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소파에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예능, 광고,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별 관심 없이 봤어요. 그냥 소리만 들으려고요. 지민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고 강대석 회장 미망인 강은숙 여사가.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자회견장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앞쪽에 단상이 있었고 그곳에 한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였어요. 제가 아는 그 할머니, 강은숙 여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앵커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요.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신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막이 나왔습니다. 강은숙 한성그룹 창업주 미망인.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미망인?
이번 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청소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권위 있고 단호한 목소리. 공원에서 전화 받을 때 그 목소리였어요. 강은숙 여사는 한성그룹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 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천억? 이번 장학재단에는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제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셨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치셨어요. 30년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할머니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분께 드리는 감사의 뜻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던 그분처럼 우리 사회도 서로 돕고 살았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뉴스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엄마, 괜찮아? 지민아.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TV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할머니야. 뭐? 지민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만난 그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그룹 3천억 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지민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강은숙 여사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할머니였어요. 응, 맞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기사를 읽었어요. 한성그룹 창업주 강대석 회장 미망인. 남편 사망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대주주로서 영향력 유지. 슬아의 아들 강민준, 현 한성그룹 부회장. 재산 3천억 원 이상 추정. 지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재벌이었어요. 한성그룹 미망인. 3천억 원. 왜 저한테, 왜 저 같은 청소부한테 다가오셨을까? 평범한 할머니인 척 하셨을까? 엄마, 사기 아니야? 지민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이었어. 30년 전 은인 찾는다고 했잖아. 그게 엄마라고? 나도 모르겠어. 제 손이 목걸이로 갔습니다. 할머니 아들 것이라던 그 목걸이. 혹시 정말 제가 그 은인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왜 신분을 숨기셨을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복잡했어요. 엄마, 연락해봐. 할머니한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물어봐야지.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할머니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지금 바로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받아. 지민이가 재촉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희 씨.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혹시 뉴스 봤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할머니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 만나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똑같은 카페에서 2시에.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일 할머니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진실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운동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앉아 계세요, 할머니. 저는 다가가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커피 시킬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 왜 그러셨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셨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빌딩 로비에서 쓰러졌을 때요. 당신이 절 도와줬잖아요. 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 그분과 비슷하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손해를 봐도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30년 전 기억을 잃었다고 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날짜도 같고 장소도 같고 상황도 똑같았으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밝혀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두려웠어요. 뭐가요? 만약 제가 한성그룹 미망인이라고 밝히면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할까봐.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신분 따지지 않고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외로웠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은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제 돈을 보더라고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저를 그냥 외로운 할머니로 봐줬어요. 돈도 지위도 모른 채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순희 씨.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숨긴 거예요. 제 신분을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할머니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외로움을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그리웠던 마음을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화났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화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놀랐어요. 많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전 평범한 청소부예요. 알아요. 반지하에 살고 딸 학원비 벌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할머니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3천억 원이 있고 저는 월급 170만 원이에요. 할머니는 재벌이고 저는 청소부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할머니. 너무 달라요. 당신이 30년 전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지금 제 아들은 50살이 됐어요.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해요.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돼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그랬다는 게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했다는 게. 그러다 다쳤고 30년간 기억 없이 살았어요. 제 아들 때문에요. 저희 가족 때문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진정했어요. 순희 씨, 네, 할머니. 우리 아들을 만나볼래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아들이요? 네. 강민준. 당신이 구해준 그 아이요. 지금은 50살이 됐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아요. 아들도 만나고 싶어 해요. 30년간 은인을 찾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카페로 와줄래? 내가 평생 찾던 그분. 만났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전 제가 구했다는 그 아이. 이제 50살이 된 남자. 어떤 분일까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민준아, 이분이. 할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너를 구해주신 분이야.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저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년간 평생 찾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옆에 계셨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11월 15일.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다고. 네. 그날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민준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11월 15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요.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20살이었죠. 강변 난간에 기대서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강민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겨울이었고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허우적거렸지만 가라앉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강변으로 밀어 올렸어요. 강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강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물속으로 다시 빠졌어요. 강변돌에 머리를 부딪혔대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의식을 잃으셨고 119가 와서 구조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른 병원이었지만요.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습니다. 강민준이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를 구해준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지만 신혼 미상이었대요.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30년간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사람을 고용하고 병원 기록을 뒤지고 광고도 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순희 씨,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할머니. 혹시 목걸이 다시 봐도 될까요? 저는 옷 속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그 목걸이.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강민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경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쓰고 목걸이를 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민준이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어요. 뭐예요? 뭐가 쓰여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그리고 한성그룹.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것입니다.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이에요. 회사 인턴 프로그램 참여할 때 받은 거였습니다. 물에 빠질 때 목에 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30년을 찾았어요. 강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요. 우리는 셋 다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요. 한참 후 우리는 진정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 전 그날 한강변에서 구조된 신원 미상 여성. 그게 당신이라는 걸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장님? 강민준입니다. 30년 전 11월 15일 한강변 사고 기록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 여성 환자, 두부 외상, 기억상실. 네, 급합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곧 연락 올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강민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민준이 통화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찾았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30년 전 11월 15일 오후 8시 27분. 한강변에서 구조된 신원 미상 여성. 나이 24세 추정. 두부 외상, 강물 흡입.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원.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어요. 기억상실 증세, 신원 확인 불가. 3개월 입원 후 퇴원. 손에 명찰 목걸이 쥐고 있었음. 강민준이 저를 봤어요. 맞습니다. 당신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희 씨, 아니, 은희님. 할머니,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 봐요. 30년 전 강에 빠진 청년을 구했나 봐요. 기억은 없지만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어요. 당시 목격자를 찾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든요.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인을 30년 찾았는데 이제 찾았으니 확실하게 해야죠. 다음 날 강민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격자 한 분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강변에 계셨던 분이에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이틀 후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강민준, 그리고 저, 그리고 70대 남자 한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강변에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설명했어요. 이분이 당시 산책하시다가 사고를 목격하셨대요. 네, 기억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물에 빠졌어요. 소리를 질렀죠. 그때 젊은 여자분이 뛰어들었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외모는 30년이 지나서 확실하지 않지만 체격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남자를 밀어 올렸어요. 제가 끌어올렸죠. 하지만 여자분은 물속으로 빠졌어요. 머리를 돌에 부딪혔고
119가 와서 구조했습니다. 두 분 다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기억납니다. 추운 날이었어요. 여자분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어요. 목걸이 같았는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날짜, 장소, 상황, 목걸이. 제가 정말 강민준을 구했나 봐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강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목격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구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은 없지만 모든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제 앞에 섰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기억을 잃으셨고요. 강민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돼주세요. 네. 은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요.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나요?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저택 앞이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집이라고요? 대문이 열렸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30년간 당신을 찾으며 살았던 곳이에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사님들이 인사했어요. 거실은 제 반지하 집의 10배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셨군요. 강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 아니, 이제 이름을 바꿔 불러도 될까요? 이름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로 입적하고 싶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딸이 아니라 진짜 딸처럼요. 할머니, 그건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민준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손주들도, 이 모든 것도요.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신분도 다르고 사는 세상도 달라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딸 지민이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함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외손녀가 되는 거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반지하는 너무 춥잖아요. 여기서 사세요. 넓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지민이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응.
그런가 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민이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지민이 공부 잘한다고 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해요.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할머니, 그건 너무.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대학 갔어요. 당신 딸도 보내드려야죠. 지민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지민이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외손녀 예쁘네. 세 번째 변화는 제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뭐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빵이요? 네, 제과제빵이요.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배우세요. 하지만 학원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낼게요. 할머니,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는요. 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30년 가까이 했던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 빌딩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었죠. 그때 제가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거예요. 제과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빵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요.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외손녀 지민이도 함께요. 명절에는 할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강민준 가족도 함께였어요. 강민준 아내와 두 아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고모 할머니, 강민준 아들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상했지만 좋았습니다.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법무사 사무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할머니? 호적에 올리려고요. 네, 제 딸로요. 법적으로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순희에서 강순희가 됐어요. 할머니 성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과학원을 수료했어요. 이제 빵을 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게 하나 열어볼래요? 가게요? 네. 작은 빵집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내드릴게요. 당신 가게예요. 지민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이름을 새겼어요. 순이 베이커리. 첫날 할머니와 강민준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축하해요, 순이 씨. 가게가 빵 냄새로 가득 찼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반지하에 사는 청소부였어요. 새벽부터 빌딩을 닦고 딸 학원비 걱정하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집이 있고 딸은 대학에 다니고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습니다. 저녁에 할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순이야, 장사 잘 돼? 네, 엄마. 저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다행이네. 우리 딸 빵 솜씨가 좋으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야. 네, 엄마.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을 찾았어. 당신을요.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도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누군가를 구했나 봐요. 기억은 없지만요. 그리고 그 선행이 돌고 돌아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요. 가족으로요. 사랑으로요. 새로운 삶으로요. 선행은 정말 돌아오나 봐요. 돌고 돌아서요. 때로는 30년이 걸려도요. 저는 이제 알아요. 선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요. 그 선함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저처럼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어요. 딸 지민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왔어? 응, 왔어. 저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추운 반지하가 아니에요. 이제는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어요. 모두 30년 전 제가 했던 선행 덕분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느껴요. 선하게 사는 것.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